몸에 좋다는 강황가루 잘 녹은 차에 드시면 솔직히 흙을 뜯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식탁에 통 하나 올려두고 관절염 잡는다, 뱃살 태운다 해서 맛없는 걸 약처럼 삼키고 계시죠. 그런데 몇 달, 어떤 분은 1년을 먹어도 무릎은 여전히 쑤시고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는 굳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강황이 아니라 섭취법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72세 박철수 어르신이 그 대표입니다. 산을 좋아하셨는데 무릎 연골이 닳아 등산을 끊으셨습니다. 그러다 TV에서 강황이 관절 염증에 좋다는 말을 듣고 결심하셨죠. 나는 매일 먹겠다. 그날부터 1년 동안 아침마다 물통에 생수 붓고 강황가루 한 숟가락을 털어 넣어 꿀꺽 삼키셨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검사 결과 염증 수치는 1년 전과 거의 같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 증상만 생겨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박사님,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1년을 참고 먹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저는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강황은 죄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르신은 금가루를 몸이 아니라 병이 속으로 흘려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남 얘기 같으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10분 중 9분이 박철수 어르신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강황 속 커큐민은 염증을 잡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성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까다로운 녀석을 그냥 물에 타서 마시면 우리 몸은 영양소가 아니라 노란 돌멩이 정도로 인식합니다. 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 그대로 화장실로 사라지는 겁니다. 인도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서구보다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카레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강황을 물에만 타서 마시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먹습니다. 이 차이가 흡수율을 수십 배 이상 갈라놓습니다. 오늘 덕돌 김약손이 그 차이, 잃어버린 년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효과 없던 강황이 내 관절과 혈관을 살리는 보약으로 바뀌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황과 찰떡궁합인 식재료 3가지, 하루 3번 황금 루틴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고 댓글에 기대라고 적어두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황을 먹고도 아무 변화가 없었던 이유, 가장 큰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물에 타서 마셨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원리 자체가 틀린 방식입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 커큐민은 바로 지용성, 즉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을 붓고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보기에만 노랗게 섞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황 입자가 둥둥 떠다니는 것뿐입니다. 위에 들어가도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점막과 만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니 흡수가 될 리가 없죠. 결국 여러분이 몇 달 동안 아침마다 마신 건 영양소가 아니라 노란색 찌꺼기였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세계 소화기학회가 밝힌 사실인데 지용성 성분을 물에 타서 섭취하면 장내 흡수율이 90% 이상 감소한다는 경고까지 냈습니다. 이건 강황뿐 아니라 모든 지용성 영양소에 해당됩니다. 커큐민이 몸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그냥 통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1년 동안 마신 것도 실제 강황이 아니라 그저 장을 스쳐 지나간 노란 먼지였던 셈이죠. 여러분의 몸이 나빠서가 아니라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리고 아침마다 손가락 관절은 굳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물에 타 먹는 습관을 단순히 끊는 것만으로도 흡수율은 즉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2번째 실수까지 함께 고치지 않으면 강황의 진짜 힘은 여전히 잠들어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몸속 흡수를 가로막는 2번째 장벽, 바로 간의 검문소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실수는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장벽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 간이 강황 속 커큐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 앞에서 돌려보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황을 정확히 계량해 챙겨 먹어도
장에서 간신히 일부가 흡수된다 해도 그 다음 단계에서 간이 이 성분을 위험한 외부 물질로 오해해 차단해 버립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초해통과 효과라 부르죠. 하지만 어려운 말 필요 없습니다. 간이 문 앞에서 너는 우리 몸에 필요 없어 하고 딱지 하나 붙이고 바로 소변으로 내쫓아 버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하면 커큐민 농도가 거의 잡히지 않는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다 쫓겨났으니까요. 놀라운 건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커큐민은 체내 대사 과정에서 대부분 간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단독 섭취 시 생체 이용률이 극도로 낮다. 즉, 몸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성분이라는 최고 단계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말 한 줄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아침마다 억지로 삼킨 강황이 실제로 관절이나 혈관에 도달한 양은 눈물 한 방울보다도 적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마디는 여전히 뻣뻣하고 무릎은 계단만 보면 비명을 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초해통과 장벽을 뚫지 못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10년을 먹어도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물에 타먹는 실수가 문 앞 첫 번째 잠금 장치였다면 간의 검문은 두 번째 철문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강황을 골라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철문을 송두리째 열어 젖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세 번째 실수와 함께 이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비밀은 다음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적 오류, 많은 분들이 강황과 울금을 혼동하면서 평생 효과를 반토막 내고 있다는 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시장에서도 약초 가게에서도 심지어 일부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강황과 울금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이 비슷하니 헷갈리기 쉽죠. 하지만 두 식재료는 태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강황은 뿌리줄기, 울금은 덩이뿌리, 성질도 따뜻함과 차가움으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몸이 냉한 어르신들이 울금을 잘못 복용하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커큐민 함량의 격차입니다. 강황은 울금보다 커큐민 함량이 거의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즉, 같은 노란 가루라도 효능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꼬박꼬박 챙겨 드신 것이 사실은 울금이었다면 어떨까요? 효과가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 10배가 아니라 체감 효과로는 20배 이상 차이 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식품안전청 앱사에 따르면 울금 단독 섭취 시 커큐민 생체 활용도가 매우 낮은 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관절 혈관 건강 개선에 필요한 도달량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즉, 다 먹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지? 라는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울금 제품 일부는 색을 더 진하게 보이도록 첨가물을 넣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강황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강황이라고 믿고 드셨지만 실제론 전혀 다른 성격의 가루를 드신 셈입니다. 이러니 통증이 멈출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 물에 타 먹기, 간의 초해통과 효과 무시, 울금과 강황 혼동, 이 정리되면 거의 모든 장벽이 사라집니다. 이제 비로소 강황이 제 역할을 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노인들의 관절과 뇌 건강을 지켜온 놀라운 비밀, 흡수율을 무려 2100까지 끌어올린 결정적 방법이 다음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TV나 인터넷에서 스치듯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적 단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유난히 낮다는 건 세계 의료계가 오래전부터 주목해온 사실입니다. 다들 카레 때문이라고만 알고 계시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절대로 물에 타서 마시지 않습니다. 생으로 퍼먹지도 않습니다. 강황이 까다로운 성분이라는 걸 알고 오랜 시간 동안 전통 조리법을 통해 흡수율을 극대화해 왔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흡수율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바꿉니다. 실제로 유럽 임상의학회 ESC가 발표한 보고에서 강황 섭취 방식에 따라 체내 도달률이 최대 210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경고가 실렸습니다. 물에 타 먹으면 지용성 구조가 열리지 않고 혼자 섭취하면 간이 모두 걸러내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2000배라는 숫자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비교군 실험에서 물에 단독 섭취한 커큐민은 혈중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았지만 특정 조합으로 섭취했을 때는 혈중 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마치 같은 성분인데 완전히 다른 물질처럼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 노인들이 관절 기억력 염증 관리에서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방식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 방법만 알면 내 몸속 흡수율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결정적 비밀이 있습니다. 강황 단독으로는 절대 열릴 수 없는 세 개의 문, 그 문을 동시에 열어주는 조합이 존재합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단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조합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그걸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 강황의 운명을 바꾸는 분기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머릿속에 흐릿한 그림이 조금씩 선명해지실 겁니다. 강황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강황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문 3개가 단단히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 물에 녹지 않아 장에서 스쳐 지나가는 지용성 구조. 두 번째 문, 간이 외부 물질로 오해하고 곧바로 쫓아내는 초회통과 장벽. 세 번째 문, 강황과 울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애초에 커큐민 함량이 낮은 가루를 먹어온 문제. 이 세 가지 틀린 습관을 바로잡는 순간 강황은 비로소 몸속 깊은 곳까지 도달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던 성분이 올바른 조건만 갖추면 노년층의 염증 통증 관리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영국 임상영양학회 BDEA에서는 잘못된 섭취 방식이 영양 흡수율을 최대 95%까지 떨어뜨린다는 경고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장벽을 동시에 한 번에 뚫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아침에 몸이 가볍다는 말을 하셨던 그 비밀입니다. 바로 강황을 혼자 보내지 않고 보디가드 2명을 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앞으로 공개할 이 두 가지 조합은 수많은 임상 연구에서 흡수율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검증됐습니다. 이걸 아시면 지금까지 물처럼 흘려보내던 강황이 단 3일 만에 몸에 달라붙기 시작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강황 흡수율을 20배, 50배, 많게는 2100까지 끌어올린다는 첫 번째 보디가드 후추의 정체로 들어가겠습니다. 강황이 제 기능을 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첫 번째 보디가드는 바로 후추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설렁탕이나 순댓국에 무심코 뿌리던 그 후추가 사실은 강황의 운명을 뒤바꾸는 열쇠였습니다.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간의 초회통과 장벽을 잠시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의외죠. 간은 커큐민을 이물질로 보고 즉시 내쫓아 버리지만 피페린이 같이 들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페린이 간의 대사효소를 잠시 억제하면서 기다려, 이건 내보내지 마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결과 커큐민이 혈관 속을 통과해 실제 조직까지 전달될 시간이 생깁니다. 미국 인도 공동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도 강황 단독 섭취군과 후추 병용군의 흡수율 차이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후추를 함께 섭취했을 때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이 2000% 증가, 즉 2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숫자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혈중 농도 차이로 확인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억지로 삼켰던 강황 한 스푼이 사실은 거의 흡수되지도 못한 채 사라졌다면 후추 몇 통만 더해도 그 흡수량이 20배로 폭증한다는 뜻입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이 사실을 듣자마자 무릎을 치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아니, 집에 굴러다니는 후추가 이렇게 중요한 줄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하고 말이죠. 그런데 피페린의 역할은 단순히 흡수만 돕는 수준이 아닙니다. 독일 본대학교 의대 연구에 따르면 피페린은 염증 신호 전달 경로 일부를 차단해 관절의 미세 염증을 직접 낮추는 효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후추는 강황을 돕는 조력자를 넘어 자체적으로도 한겸작용을 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겁니다. 강황과 후추가 만나면 흡수력은 치솟고 염증 억제 효과는 겹겹이 쌓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디가드를 모셔오지 않으면 강황은 여전히 몸속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제 강황이라는 손님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리무진의 역할, 바로 기름의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디가드는 강황을 몸속 깊숙한 곳까지 데려다주는 리무진, 바로 기름입니다. 커큐민이 지용성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에는 절대 녹지 않지만 기름을 만나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기름 입자에 감싸이면 장 점막을 통과하는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집니다.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 몸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강황을 항상 기름에 볶거나 오일과 함께 사용해 왔던 것이고, 이 기술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생가루를 물에만 타 마신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드시면 아무리 좋은 강황이라도 체내 도달률은 바닥입니다. 반대로 기름을 더하면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특히 스위스 제네바 영양대학 연구팀은 강황을 오일과 함께 섭취했을 때 커큐민의 장 흡수율이 최대 7배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오일을 쓰느냐입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도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오일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중쇠지방산 MCT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장에서 바로 흡수돼 뇌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강황을 코코넛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이 뇌세포에 더 쉽게 전달되면서 기억력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싱가포르 국립대 에누스 연구에서 중쇠지방산은 노년층의 뇌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아무리 강황을 챙겨 먹어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고 무릎은 계속 쑤셨던 이유는 강황이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료와 운반차가 없던 겁니다. 강황은 기름이라는 리무진을 타야 비로소 몸속 깊은 조직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후추가 철문을 열어주고 기름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이 구조가 제대로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강황이 약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후추와 기름을 붙여줘도 이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강황의 성질은 완전히 깨어나지 않습니다. 인도인들이 절대 생으로 강황을 먹지 않는 이유, 그 숨겨진 과학적 근거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디가드는 바로 열입니다. 강황을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강황 속 커큐민은 구조가 단단하게 잠겨 있어 물에도 기름에도 쉽게 스며들지 않는데, 여기에 열을 가하면 분자 구조가 느슨해지며 흡수가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인도인들이 수천 년 동안 강황을 기름에 볶아 사용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을 받은 커큐민은 단단한 껍질이 벌어지듯 구조가 풀리면서 장에서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혈관 속에도 안정적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이 과정은 결코 감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의대 연구팀은 커큐민을 가열했을 때 분자 안정성이 증가하고 용해도가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열되지 않은 커큐민은 체내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된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즉, 생가루를 물에 타 마시는 방식은 최악의 선택인 셈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커큐민은 우리 몸의 까다로운 흡수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합니다. 후추로간의 문을 열어놓고 기름 리무진을 준비해도 정작 강황이 열을 통해 깨어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준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식 조리에서는 강황을 반드시 기름에 볶거나 뜨거운 수프, 우유, 기름 요리에 넣어 끓였습니다.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하려는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조건, 후추, 기름, 열, 이 동시에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강황이 몸의 깊은 조직까지 스며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에 탄 강황은 나그네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이 조합을 갖추면 강황은 관절, 혈관, 뇌까지 도달하는 치료제로 다시 태어납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이 원리를 이해한 뒤 섭취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몸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박 어르신이 고작 며칠 만에 느낀 첫 변화와 3개월 뒤 스스로도 놀랐던 극적인 건강 회복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황, 후추, 기름,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일 때 비로소 몸속 깊은 곳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변화의 문턱에 선 것입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바로 이 원리를 깨달은 뒤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생수에 타서 억지로 삼키던 습관을 버리고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강황 티스푼 하나, 후추 톡톡, 오일 한 방울을 더해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색도 낯설고 기름이 떠다니는 모습이 어색해 이게 입에 들어가도 되나 싶으셨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몸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늘 무겁던 허리와 무릎이 묘하게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일본 도쿄 노년의학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커큐민이 몸속 염증 신호를 완화시키기 시작하는데 평균 72시간, 즉 3일이면 충분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만 하면 몸은 즉각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후추가 간의 문을 열어주고 기름이 커큐민을 조직까지 운반하며 열이 커큐민을 활성 형태로 바꿔주는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몸속 세포는 곧바로 염증 완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박 어르신도 정확히 그 과정을 겪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3개월 후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들리던 삐걱거림이 줄어들고 계단 내려갈 때 자동으로 나오던 아이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소화도 편해지고 더부룩함이 사라지면서 배둘레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은 사례가 아닙니다. 국제류마티스 학회 IRF의 발표에 따르면 활성 커큐민이 관절 조직에 도달해 염증성 단백질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평균 8에서 12주라고 밝혀졌습니다. 박 어르신의 변화는 연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 셈이죠. 이제 여러분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차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강황을 섭취해야 가장 큰 효과를 얻는지 박철수 어르신에게 실제로 적용해 큰 변화를 가져왔던 황금 루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3개월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아침마다 허리를 짚고 일어나던 모습이 사라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들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으며 그동안 고질적으로 따라붙던 속쓰림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병원에 오셔서 제 앞에서 스쿼트 자세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무릎이 부서질 듯 아파 감히 시도조차 못하던 동작이었죠. 국제관절연구협회 OSI 자료에서도 커큐민을 활성 형태로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연골 주변의 미세 염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박 어르신의 변화는 그 연구 결과와 정확히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담석이 있는데 먹어도 됩니까? 결석 위험은 없나요? 등등 말이죠. 이 질문들은 모두 실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궁금증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 오히려 겁을 먹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어 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강황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Q&A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강황을 잘 챙겨 먹어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지키면 강황은 내 몸에 강력한 보호막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 많이 먹을수록 좋은가요? 에 대한 확실한 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강황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강황은 욕심을 부르는 순간 바로 탈이 나는 성분입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티스푼 기준 1에서 2개, 무게로는 3에서 5g이면 충분합니다. 이 양만으로도 커큐민이 몸속 염증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캐나다 토론토 임상영양센터의 공식 보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욕심을 내 밥숟가락으로 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위 점막이 자극돼 쓰림, 설사, 어지럼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은 정해져 있으며 그 선을 넘으면 독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담석이 있는데 먹어도 될까요? 이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강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 소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담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돌이 움직이며 담관을 막을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간담도센터에서는 담석 환자의 무분별한 강황 섭취가 통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담석이나 담관 질환력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요로결석 위험은 없나요? 강황에는 시금치와 유사하게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칼슘과 결합해 결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결석을 앓았던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KCL 연구에서는 옥살산이 많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체내 수분량이 부족하면 결석 형성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석 이력이 있는 분은 강황을 먹고 싶다면 물 섭취량을 평소의 2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강황은 적당량을 지키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알고 나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또 잘못된 방식으로 몸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강황의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로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강황 활용법, 즉 아침에는 마시고 저녁에는 뿌리는 황금 루틴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황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잡히셨다면 실제 일상 속에서 따라하기 쉬운 방법만 남았습니다. 바로 박철수 어르신이 3개월 동안 실천해 극적인 변화를 만든 황금 루틴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2가지 원칙, 아침에는 마시고 저녁에는 뿌린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황금 라떼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우유 한 컵을 1분 정도 두고 여기에 강황가루 티스푼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보디가드들을 소환합니다. 후추를 톡톡 몇 번,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한 방울 넣어 섞으면 끝입니다. 처음엔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낯설고 미술시간 물감처럼 보여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우유의 고소함이 강황 특유의 쌉싸름함을 덮어주고 후추의 알싸함이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오히려 부드럽고 편안한 맛을 냅니다. 이걸 공복에 마시면 밤새 굳어있던 세포들이 노란 커큐민 샤워를 하듯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유 속 유지방과 오일이 커큐민을 안정적으로 감싸 장 깊숙이 배달해주는 시간이라 흡수 효율이 가장 높은 황금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저녁 식탁에서는 뿌리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밥을 지을 때 쌀 위에 강황가루 티스푼 하나, 들기름 한 큰술을 둘러 취사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밥솥을 열었을 때 황금빛 윤기가 흐르는 영양밥이 완성됩니다. 생선이나 고기 요리를 드실 때도 후추 뿌리듯이 강황가루를 살짝 올리면 기름 성분과 만나 흡수율이 상승합니다. 동시에 기름진 음식의 자극적인 성질을 완화해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 2가지를 아침 저녁으로만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단 그것뿐인데도 몸의 변화는 명확했고 통증은 줄고 속은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일상 동작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충분히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강황을 일상에서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강황은 보약이 되고 놓치면 다시 흘러가 버립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졌습니다. 강황 섭취의 핵심 원리를 알고 올바른 루틴을 지키기만 해도 몸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이미 실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철수 어르신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예전엔 무릎이 아파 포기했던 북한산 100군데 정상, 그 정상 비석 앞에서 활짝 웃으며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1년 동안 물에 타 마셔 아무 효과도 못 보고 오히려 속만 버렸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섭취 방식 단 하나를 바꾼 뒤 3개월 만에 다시 산을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진 밑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무릎이 제 말을 듣습니다. 남은 인생은 이 다리로 보고 싶은 곳 다 다니려고 합니다.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오래 먹어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강황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몸속 염증을 잡고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유럽 노인의학회 EUGMS 보고에서도 적절한 형태의 커큐민 섭취는 노년층 염증성 통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변화라는 뜻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샀거나 극단적인 치료를 해야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방에 있는 가장 평범한 식재료 하나가 방법만 제대로 알면 수백만 원짜리 보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만 바르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냉장고 문에 붙여둘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또렷하게 저장해 드리겠습니다. 강황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복잡하게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단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강황을 절대 물에 타서 마시지 마십시오. 물에 타면 우리 몸은 그것을 영양소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흘려보냅니다. 1년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강황의 평생 단짝은 후추와 기름입니다. 후추는 간의 문을 열어 커큐민을 몸속 깊은 조직까지 통과시키고 기름은 강황을 감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리무진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강황은 절대 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셋째, 반드시 열을 가하십시오. 따뜻한 우유, 뜨거운 밥, 볶음 요리에 넣어 살짝 익혀야 커큐민이 활성화된 형태로 바뀌어 몸이 흡수할 준비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강황은 단순한 노란 가루가 아니라 관절, 혈관,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보약이 됩니다. 며칠 전 박철수 어르신께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계단 내려갈 때도 소리가 안 나요. 다리가 다시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 문자 한 줄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은 비싼 보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에서 나옵니다. 주방에 늘 있는 식재료라도 그 성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내 몸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 후추통을 올려두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주치의가 되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관절과 혈관, 그리고 앞으로의 100세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덕tor 김약손이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